그러니까요. 아무도 없는 집에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해집고 간다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은데요. 이달 초에 이 경북 영주에 있는 한 원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. 이 세입자 A 씨가 개인 사정으로 한 2달 정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홈캠 CCTV를 좀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요.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좀 목격했다고 합니다. 뭐가 찍혔는데? 뭐가 찍힌 거죠? 빨리 얘기해주세요. 나 어지러워. 빨리 얘기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 세입자가 말한 장면이 무엇이었는지 일단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. 궁금해. 빈집이거든요. 네, 아무도 없는 빈집에 이 도어록 소리가 들립니다. 그리고 이 컴컴했던 집이 불이 켜지는데요. 집 안에 들어온 여성이요. 곧 들어오거든요. 들어왔습니다. 근데 이 세입자 A 씨가 아니라요. 건물주 B 씨였습니다. 네, 세입자가 건물주 B 씨는요. 이 화장대 서랍도 열어보고 집안 곳곳을 좀 둘러보고요. 손에는 또 이 세입자 냉장고에서 꺼낸 아이스크림이랑 음료수까지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.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세입자가 놀라서 이 전화를 걸었는데 이 건물주는 좀 황당하게도 이 도시가스 검침 때문에 방문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. 아니 뭐 서랍을 열고 집안을 뒤져보는데 이게 무슨 가스 검침이에요? 아니 근데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이하고 음료수 이런 거 가져가는 것도 뭐예요? 그러니까 세입자도 똑같이 물어봤다고 하는데요. 건물주는 이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게 아니라 뭐 화장품을 넣어놓은 이 가방을 잘못 본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뭔 소리야? 오해하지 말라면서 세입자를 또 다그치기까지 했다고 하고요. 그런데 황당한 것은 약 5시간 뒤에 이 새벽 2시쯤에 또 야심한 시각에 A 씨의 빈집에 또 누군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. 이 사람도 건물주 B 씨였다고 하는데 영상을 일단 함께 보시죠. 참. 네, 불 꺼진 이 집에 사람 형체가 보이는데요. 이 건물주 B 씨가 무언가를 들고 이 세입자 집에 찾아온 겁니다. 이 손에 들고 있었던 건 놓고 가는데. 네, 이 세입자 옷이었는데요. 앞서 몰래 가져갔던 세입자 옷을 새벽에 또 다시 몰래 갖다 놓은 겁니다. 이게 무슨 유령 같아요. 근데 이게 정말 눈이 의심이 되는데 지금 옷을 갖다 놨다는 얘기는 아이스크림만 가져간 게 아니라 그 전에 옷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아니 전에도 왔었다는 얘기인데 이거 소름 막 끼쳐요. 도시가스 점검하러 왔다잖아요. 유령이. 그렇지. 도시가스 점검하러 왔는데 왜 집을 뒤지고 옷을 갖다 놓고 뭐 아이스크림 가져가고 왜 이런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요. 세입자도 이 점에 대해서 추궁을 했는데요. 처음에는 영상으로 증거가 남은 것에 대해서도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. 뭐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지 않았냐 이렇게 세입자가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냐. 이 싱크대 문은 열어봤다. 이런 식으로 반문을 했다는 건데요. 보통 세입자 집에 들어가면 뭐 담배 냄새도 나고 하는데 집이 좀 깨끗하다 보니까 한번 둘러봤다면서 건물주가 대답했다고 합니다. 이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건지 훔쳐가는 모습이 또 훔친 걸 가져다 두는 모습이 떡하니 찍혔잖아요. 그렇지. 영상이 남아있는데 이게 이렇게 발뺌한다고 지나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. 아니 근데 저게 열쇠로 여는 집도 아니고 그 비밀번호 어떻게 한 거예요? 난 그게 신기해. 건물주는요, 이 원룸 주인들만 아는 비밀번호, 즉 마스터 비밀번호를 통해 들어왔다고 합니다. 이 마스터 비밀번호는 뭐 화재가 일어나거나 비상시에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에 필요한 이 번호로 제조사가 설정한 특정 번호를 누르면 이 도어락이 열릴 수 있다고 하고요. 건물주는 또 혹시나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해서 이 원룸은 어느 집이나 이런 번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A 씨 집뿐만 아니라 다른 원룸도 들어갔다 나오곤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자신이 이 집주인인데 무엇을 훔쳐가려고 했겠냐 이러면서 오히려 오해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. 아니 오해를 안 하게 생겼냐고요. 아니 뭐 집주인에 대해서 내가 뭐 훔쳐 나오겠냐 했는데 방금 훔쳐 나왔잖아요. 그렇거든요. 네, 거기다 이제 뭐 사건 사고 넣으면 그 비밀번호 쓰겠다 그랬는데 정작 사건 사고는 본인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? 맞아, 맞네. 야 이분 전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. 근데 이러다가 어쨌든 그 좀 지난 다음에는 건물주가 인정한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사건이 좀 심각해지자 건물주도 발뺌했던 태도를 접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을 좀 인정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피해 보상에 대한 태도가 좀 황당합니다. 이 건물주는요, 내가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까 한 달치 방세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또 B 씨는요, 또 경찰에 가서 이야기를 다 하고 죗값을 치르겠다면서
이 세입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. 현재 세입자 A 씨는요 건물주를 이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그리고 상습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입니다. 허허. 월세 한 달 안 받은 걸로 그 무마하려고 했다. 이게 우리 우스갯소리로 뭐 건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네. 이건 너무한 거죠. 이런 그러니까요. 이거는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겠습니다. 네. 건물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. 원래 원룸 주인은 다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집에 들어가는 거 이거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? 네. 당연히 안 됩니다. 당연히 저건 주거 침입이에요. 만약에 내가 세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. 제가 지금 저 영상을 봐도 너무 충격적인 모습인데 네. 세입자 얼마나 무섭겠어요. 너무 자연스럽잖아요. 아무리 내 건물 소유라고 하더라도요. 실거주자인 임차인 허락 없이 저렇게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 주거 침입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맞아. 있습니다. 원래 원룸은 다 그렇다 이런 거 다 변명이에요. 마스터키 비밀번호 비상시에 쓰라고 있는 건데 자기가 저렇게 마음대로 드나들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이 사건은 그냥 주거 침입도 아닙니다. 밤 시간에 저렇게 들어가가지고 물건까지 훔쳐나왔잖아요. 네. 저거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해당을 할 수가 있어요.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데요. 벌금형이 없고 최대 10년의 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가볍게 생각돼서 기소유예 합의해서 기소유예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최소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. 제가 볼 때 이 집주인 상습적이거든요. 맞아요. 맞아. 상습적인데 지금 뭐 옷 가져갔죠, 아이스크림, 과자 먹었죠, 거기다 옆집까지 들어갔잖아요. 그 이렇게 상습적이면 이런 거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일단 범죄가 상습적이면 그 형이 정해진 것보다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이 되면 징역 15년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입니다. 이 상습성은요 비슷한 범행 수법으로 짧은 기간 동안 다회 일어났다면 상습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법원에서는 한 짧은 기간 동안 10번 이상 훔쳤다 이렇게 하면 상습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런 그 집주인이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데 무작정 부인하면 더 불리해지거든요. 그리고 옷을 가져갔다가 마음을 바꿔서 절도를 놨다고 하더라도 절도가 인정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. 이 부분 전부 인정하고 더 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. 맞아. 네. 아니 세입자가 홈캠을 설치해놓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몰랐을 텐데 그렇죠. 이런 거 어떻게 증거를 마련해놔야 될까요?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. 홈캠이나 뭐 외부에 있는 CCTV를 통해서 일단 들어가는 장면이 네. 찍힌 영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. 예전에 대학교 때 제 친구가 원룸에서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 스릴러 영화를 보고 와서 누가 들어오는 것 같다면서 문에 종이를 끼워놓고 그래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걸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홈캠이나 CCTV 같은 영상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고요. 그게 아니라면 혹시 집주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문자 메시지나 녹취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가 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A 씨가 저희에게 법적인 조언을 또 요청했다 그래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법률 상담 SOS 이 세입자 A 씨의 질문인데요.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저는 이날 이후 아직 집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. 빈집에 누군가 또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인데 혹시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을 왔습니다. 아니 이런 일 겪으면 저라도 불안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이거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범죄 트라우마거든요. 이거는. 어. 근데 이를테면 우리가 뭐 여성 안심기가 뭐 있는 것처럼 경찰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들 있잖아요. 이런 경우도 경찰에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? 일반적으로 절도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구제책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고요. 하지만 지금 뭔가 있는 것 같다, 뭐 불이 켜져 있다 이러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붙잡아 놓을 수 있어요. 그게 현행범 체포라는 거거든요. 범행 중인 범인은 누구나 붙잡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잡아서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게 지금은 최선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런
범죄 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민사법원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,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. 다각면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지금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꼼짝마. 깜짝이야. 깜짝이야. 붙잡아 넘기면 되는 근데 거죠. 괜히 붙잡겠다고 들어갔다가 더 큰 사건으로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. 맞아. 오. 아니 그 호텔 같은 경우는 그거 있잖아요. 마스터 키. 그렇지. 맞아요. 키를 두고 오면 나왔으니까 문을 못 여니까 마스터 키를 열어주잖아요. 근데 일반 가정집에서 이렇게 마스터 비밀번호 이런 거 누르고 주인이라고 막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이거 삭제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? 삭제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. 모델마다 달라요. 어. 제2의 비밀번호라고 불리는 마스터키가 유용하지만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면 안 되니까 미리 삭제할 필요성은 있거든요. 우리 집 도어록 모델명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삭제 방법을 찾아서 삭제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검색이 어렵다면 제조사에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단체로 요즘에 한꺼번에 시공되는 원룸이나 아파트 같은 대단지에는 똑같은 모델의 도어록이 그대로 맞아요.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. 네. 마스터키 번호가 똑같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입주를 하실 때 이 삭제 방법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비밀번호, 마스터키 번호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럴 수 있어요. 내가 세입자인데 우리 집도 아닌데 이거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삭제해버리면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스터키 비밀번호 언제든지 다시 설정할 수 있잖아요. 이거는 재물의 효용을 완전 망가뜨리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동의받지 않고도 삭제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도어록을 뜯어서 새로 바꾸거나 손괴하는 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집주인의 동의를 좀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